여당 내부에서는 내일 개최되는 윤리위를 앞두고 이 대표가 윤리위에 엄포를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항의 표시로 발끈한 듯하다. 윤리위도 비공개 논의되는데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될 걸 염두해서 윤리회의에 사전 엄포를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리위가 내일 개최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 징계가 어제 있었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윤리위가 내일 개최됩니다. 오후 7시에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의혹 관련 징계 여부가 심의된다라고 하고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회부한 뒤에도 2달 가까이 시간을 끌고 예.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하면 2달 동안 저한테 많은 내상을 입게 만든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하겠다는 거는 그 자체도 저는 의문입니다.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밝혔죠. 예. 장소가 어딘지 전 모르고요. 윤리위에서 일정 잡고 이런 걸 제가 공식 통보보다 언론을 통해서 항상 빨리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내일 국민의힘이 윤리위를 개최해요. 이게 묘하게 양당이 비슷한 시점에, 그러니까 이틀 차이로 민주당은 어제,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제 내일 윤리위가 이제 가동이 되는 건데 내일 그러면은 징계를 안 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징계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징계를 한다면 어떤 수위에 또 국민의힘 내부에 징계 수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처럼. 그중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일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다음권 6개월이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해서 조용하게 정의되는 수순이지만 지금 이 윤리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큰 내관으로 작동해서 이 권력 다툼이 더 세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윤리 구조를 보시면 성상납 그 자체는 윤리위가 개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개시가 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제 어떤 범죄를 처벌할 때는 주 범죄가 불개시면 그걸 은폐하려는 증거인멸죄도 무혐의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징계가 개시되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대표가 반발할 거다?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리위원회는 이런 많은 비판 속에서 윤리를 징계 개시를 해놓고 아무것도 불처분하기는 어렵거든요. 모든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대표가 스스로 불복하면서 이의 신청하고 외부적으로 윤리위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내일 전개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에 당대표로서의 이준석 당대표는 있지만 좀 큰 정치인이 조정 중재자 역할을 해서 질서 정리를 해야죠. 체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윤리 징계 나오면 또 불복하고 문제 삼고 이게 사실 공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뭔가 큰 중재자 역할자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징계 단계 다시 한번 좀 띄워볼까요?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 징계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손 변호사님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만큼 아무 결정도 안 나진 않을 거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해주고 있는데 민주당과 좀 다릅니까? 박정호 의원님.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제가 쭉 봤더니 아까 최강욱 의원 건하고 보면 이 탈당 권고라는 조항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 징계안에서는 저걸 못 봤는데 저희 당에는 탈당 권고라는 조항이 있네요. 그래서 탈당 권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탈당을 안 하면은 제명이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저거는 굉장히 센 중징계 엄청나게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밑에 이제 달린 설명을 보니까 경고가 가장 이제 약한 징계 절차고 그렇죠. 그거는 당대표 직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경고가 나오면 당 대표로서 과연 이게 이제 그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 문제가 남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당원권 정지가 나오게 그러면 되면 당 대표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생길 왜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원으로서 당 대표잖아요. 근데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 당 대표를 할 수 없으니까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후의 징계 절차에는 대표직을 지금 수행하는데 문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징계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의 가정이지만 당대표직을 이준석 대표가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 당대표가 공석이 될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대표 없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에
뭐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대행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누군가가 정리를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일대 혼돈의 상황으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 당헌당규상 사실은 당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으면 아마 원내대표가 대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당을 대표로서 겸직을 하면서 이끌어가고 그 사이에 그러면 비대위 체제를 갈 거냐,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을 거냐, 뭐 이런 논의들이 시작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당원권 정지가 뭐 6개월 나온다면 6개월 이후에 징계가 풀려도 다시 당대표로 복귀할 수는 없다, 정치적으로. 뭐 6개월 동안 당을 비웠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그렇군요. 이때 혼란의 상황으로. 그다음에 그러면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서 대표를 뽑을 거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이런 논란도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윤리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죠. 전혀 모른다라는 거듭의 말씀드립니다.